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장기표 직격의 장기표 대표께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모처럼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기표 대표가 왜 박찬종 TV에 나오지 않느냐, 왜 모시지 않느냐 하는 글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저에게 항의성 전화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난세 속의 난세로 자꾸 한국 정치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표가 있어서 올곧은 소리를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제야의 살아있는 소리, 이 장기표 직격 시간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이 9월 19일이니까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를 오늘 조인한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국민적, 이렇게 대한민국적 이게 군사 체계를 완전히 흐트린 조약인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젠가 이걸 두고 찬양하는 뭐 말을 또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장 대표께서 한 말씀 하세요.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말하면 대북 저자세, 그냥 이 저자세로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대북 굴종적인 이런 자세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신을 완전히 추락시킨 겁니다. 북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 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머저리 중에도 상머저리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로도 그렇지만은 이 남북관계의 단절을 말하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2019년 6월 달쯤인가요? 개성연락사무소를요, 화염 속에서 폭파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나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음이 확실하고,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과 남한의 국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욕적인 언사를 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도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9.19 군사 합의를 송두리째 깡그리 그냥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 취해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그래도 이 대북 자세를 한편으로는 가다듬으면서도, 그러나 남북 간의 이 긴장이 격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른바 이 담대한 구상을 발표를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도대체 그 김여정이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뭐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 남한의 또 뭐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 대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9.19 군사합의 4주년 뭐 기념행사였어요. 남북 관계가 이 평화를 위한 남북 군사 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적 합의 사항이다. 무슨 실천적 합의 사항입니까? 실천적 합의 사항. 실천적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쪽 정부다, 즉 대한민국 정부는 전 정부의 그러한 합의 사항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남쪽에서 뭐 안 지킨 게 뭐 있습니까? 북쪽에서 저렇게나 도발적인, 특히 또 그 중에서도 완전히 그냥 핵무기를 그냥 뭐 핵무기 보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후만 보여도, 즉 북한에 대해서 뭘 도발할 징후만 보여도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는 것을 법제화까지 했지 않습니까? 법제화까지. 이런 상황에서요, 남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적인 합의 사항이니까 전 정부가 합의해놓은 것을 후 정부, 윤석열 정부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 양반 정신 있는 소리입니까? 저는 정말 뭐 이미 다 물러난 사람 뭐 별로 비난해봐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즉 불법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야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비난할 가치조차 없다고 보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용납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또 이것이 또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 생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이재명 민주당에 그대로 지금 또 개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도 지금 헛소리 또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그 발언은 국민적 규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19 합의 중에 우리가 이 대경 실색 그 당시에 크게 놀라고 낙담한 것은 이게 휴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우리 남쪽은 이게 수도권, 경기도, 강원도 여기에 이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모든 그 주력이 사실 집중돼 있잖아요. 북한은 휴전선 가까이에는 근접되지 않고 평양 이북에 그 이를테면 뭐 너절하지만은 이 주력 요소가 거기 배치되어 있는데 9.19 합의는 휴전선 이남에 근접한 우리 공군기의 정찰을 금지한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무방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쪽도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저쪽은 그에 대한 뭐 실효성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감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냥 비워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인공노할 일이고 이건 완전히 이적 행위인데 이거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예, 근데 많이 좀 알 것 같고요. 특히 저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 주로 재래식 무기 감축하자는 겁니다. 주로 재래식 무기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위한 이 군사적인 활동들을 제한하는 건데 핵무기를요, 지금 북한이 최소한도 핵무기를 한 50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재래식 무기가 감축하면 뭐합니까? 또 더더욱도 남쪽은요 공개된 사회이기 때문에 감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감시가 가능하지만 북쪽은 또 그것도 안 됩니다. 이런 바보 같은 합의를 해놔놓고 더욱이 또 전혀 아까 말씀드린 지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앞으로 비난받아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법률적으로도 좀 사법 조치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9.19 합의에 관여했던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군 관계자 그리고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지금 엄중히 사법 처리를 해야 하고 책임 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것도 사법 처리 물을 구체적인 건수가 있습니다. 그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당장 인권과 관련된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거를 갖다가 월북 의사가 있어서 넘어갔다. 이거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이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청와대에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벌써 한 서너 달 전에 이게 상당히 사법 처리될 것처럼 하는데 요즘 좀 잠잠한데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탈북 어민 두 사람 강제 북송한 거 이것도 명백하게 말하면 청와대 그 정혜용 당시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탈북 어민 두 사람이 이게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 수십 장 A4 용지에도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그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흉악범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거짓말했죠 정권이. 거짓말입니다. 귀순 의사 밝혔고 흉악범이라는 증거 하나도 없고 그게. 그러니까 이거 국민이 깨어 있어야 윤석열 정권도 이게 사법 처리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의힘당이 지금 뭐라 그럴까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선거를 방해한 이게 3월 9일 대전 이게 종북주사파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는 세력 간의 이거 전쟁이라고 본다면 이 전쟁에 있어서 이적 행위를 한 전범 1호예요. 그런데 이런 건 문제 안 삼고 그 신상에 관한 그 윤리위 해부되는데 그 물론 당연히 윤리위 해부돼야 할 사안인데 그보다 더 큰 게 이 전범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보이고 있는 이 행태는 목불인견이야. 목불인견. 장 대표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문제를 해서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엄청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 이준석
말하자면 국민의힘 대표 지낸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준석 대표가 모르느냐 압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는 엄청나게 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적 행위를. 그런데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흔히들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게 윤핵관이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다. 거기다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문자 노출로 말미암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쫓아내려고 한 문제다. 전혀 그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려고 내버려 두지 굳이 이준석이 쫓아내려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사건입니다. 이 성상납 사건이 지난 1월 초에 말하자면 드러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 또 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그걸 크게 문제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넘겼습니다. 또 특히 또 이준석이가 말하자면 국민의힘 대표로 있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봐서 당시 여당일 수도 있고 지금은 또 야당이 됐지만 민주당도 가만히 있으니 그냥 넘겨왔지만 그러나요 당 대표라 할지라도 당 대표가 성상납 사건이 말하자면 드러났는데 본인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건 사실입니다. 즉 이준석 씨의 성상납 받은 거 그거는 99.9%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부인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또 그거를 또 은폐시키기 위해서 돈을 또 7억 원이나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로 보면 99.9%가 사실입니다. 이게 또 99.9%가 사실 제가 말이 99.9%이지 실제는 100%죠. 그러나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99.9%입니다. 어제요, 이 성상납 사건에 대한 그 경찰 조사를 받고 오전 10시에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12시간 조사를 받았다는데 조사받고 나왔어요. 그냥 이준석이 그냥 기자들이 여기 서 있는데 뒷구멍으로 빠져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왜 도망갔겠습니까?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성상납 사건 묻죠. 묻는데 뭐라고 답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뒷구멍으로 도망간 겁니다. 이처럼 당대표라는 사람이 성상납 사건이 있는데 그걸 그냥 넘기고 그 당이 무슨 이재명 씨든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말하면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이 드러났을 때는 징계까지 갈 일도 아닙니다. 이 성상납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이게 징계까지 갈 일도 아니고 그것이 드러난 한 그걸 부인할 수 없다면 사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퇴를 안 하고 꼼수를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꼼수를 부려서 하니까 결국은 징계위원회 해부돼 가지고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거거든요.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와 관해서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말하자면 이 성상납을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요 두 가지. 하나는 이준석이는 윤핵관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다. 여기에 이제요 우리나라 이 지식인 사회가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지식인 사회가 가히 총동원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준석의 성상납은 문제시하지 안 하고 윤핵관이 쫓아내려고 했다. 그 소리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점에서 이준석이는 정말 자기가 몸담았던 국민의힘 그리고 또 자기가 정권을 탄생시켰다 하는데 자기 노력도 좀 있었죠.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이 야당에 지금 부안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이미
국민의힘 말하면 당원 이미 자격 상실돼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짓을 계속 해왔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불태워 없애야 될 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불태워 없애야 될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 정당이 이 사람을 계속 당원으로 그대로 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여기다가 명색이 당 대표를 한 사람이 선당 후사,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이가 하도 막말을 때려 하니까 선당 후사해야 된다. 좀 너무 그렇게 나부대지 말고 좀 설치지 말고, 즉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지 말고 좀 자중하라.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선당 후사라니 그는 근본에도 없는 말이고 그는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선당이 왜 필요하냐, 개인의 권리가 필요할 뿐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입니다. 명색이 이런 사람이요. 즉 당을 위한다 하면 그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고 개인의 권리만이 가장 옳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당 대표를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또 여기다가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만도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선당후사 말았다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느닷없이 그냥 북한의 선당 정치, 뭐 북한 따라가자는 거냐?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전혀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지 멋대로 그냥 말하는데 이거를요 지식인들이 이걸 비판하려는커녕 그냥 오히려 따라다닙니다. 저는 이준석이 문제를 보면서 이준석이만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이 같이 파렴치한 이기심의 극치를 비판하기보다도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이 남한의 이 지식인들의 대부분이 진짜 문제고 이것은 한국 사회를 굉장히 암담하게 하는 요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또 뭐 선거에 또 기여를 많이 했다 하면서 저는 뭐 그건 좀 따져볼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 양두구육 그런 말 흔히 뭐 상징적으로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구체적으로요, 지난 선거 때 자기는 양고기인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고기더라. 즉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즉 선거 때 판다는 거는 후보를 판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이거는 막말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 만들었다고.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개고기에 비유를 합니까? 그리고 또 뭐 이 나이를 따질 일은 아닌데 뭐 나이로 보더라도 그럼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에 대해서 개고기다. 할 말입니까 이게? 즉 이처럼 정말 여러 측면에서 도덕성의 문제에서 논리의 문제에서 뭐 여러 측면에서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말하면 윤석열 정부 공격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이에 대해서요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당 내에서조차 이준석이 끌어안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무원칙한 대통령이 돼서 되겠어요 이게? 또 이런 사람을, 이 당을 불태워 없애야 된다 하는 사람을 이 당이 또 끌어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말하면 일찍이 징계를 통해서 제명을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 이 자리에도 나와가지고 그 작년에 대표 되기 전에 제가 선의로 기회를 줬어요.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그런데 지난 1년여 동안에 하는 그 행위를 보면 그냥 이적 행위한 거, 그 다음에 뭐 지금 장 대표 말씀하시는 이 당을 불태우고 싶다. 이 망발, 이성을 잃은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걸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거기 편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중진 가운데 뭐 내 이름 밝히지 유승민이 같은 사람 완전히 편들고 있다고. 이들이 합작해가지고 사벌굴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 당선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거기.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 사태를 똑바로 보시라고 생각하고 오늘 장 대표가 좋은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하나 보태면요.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들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준석 문제든 또는 뭐 이 원내대표 선거 문제든 이런 데 대해서 중진이면요. 그 당에 말하자면 전체적인 의사가 되도록이면 합의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중진이라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지멋대로 그냥 뭐 자기 정치한다 이런 말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멋대로 그냥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이런 말 중에 오히려 이준석이를 옹호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 보면서 이준석이도 문제지만 국민의힘도 참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 정신 나가고 얼빠진 사람들 같아요. 예. 좀 화제를 바꿔가지고 이재명 사태에 대해서는 대장동 게이트가 발생된 직후에 장 대표께서 공개적으로 고발 1호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즉각 반응을 보인 것이 내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지만 이번 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고발을 했지. 무고죄로 고발을 했어. 네. 그래 고발당하고 어떻게 조사를 받으셨어요? 조사 받고 있습니다. 재판 중입니다. 제가 지금 내일도 지금 창원에요. 재판 받으러 갑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가고 싶지 않지만 저는 국민된 도리로서 저는 재판에 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창원에. 예, 창원도 있고 뭐 부산도 있고 뭐 서울도 있고. 예. 이게 감나무 연줄 걸리듯이 걸려.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는 뭐 제가 뭐 광주도 가서 말하고 뭐 온갖 군데 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경남, 부산, 서울은 이제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하도 많이 여러 번 하니까 하여간 뭐 그렇고요. 그러나 이재명 씨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이거 뭐 77%의 압도적 지지로 뭐 당 대표가 되는데 이는 자랑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 되어가고 있는 증거이고 그리고 또 이 사당화가 그냥 이 아니라 이른바 이 개딸이라고 하는 즉 이재명 씨를 맹목적으로 무조건 하고 지지하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씨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재명 씨가 말하자면 민주당 대표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방금 이 대장동 문제가 나왔으니까 뭐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하여튼 이 이재명 씨의 대장동 사건 이거를 정치권에서는 맨 먼저 제가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야 뭐 조사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내가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조사하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더니 지금 재판에 여러 군데 지금 연루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요. 그걸 제대로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이재명 말하자면 대표,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행위는 이거는요.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때에 그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김만배라는 사람한테 무려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안겨줬거든요. 그 조사 안 해가 되겠습니까? 또 이것도 이른바 이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해서 그런 조문을 말하자면 규정을 만들자고 김문기 씨가 무려 5차례나 요즘 최근에 5차례나 건의했는데 그걸 다 묵살했지 않습니까? 묵살했다는 게 다 증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묵살했겠습니까?
김만배 씨 등에게 8천억이나 넘는 돈을 물론 안겨주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 이재명 씨가 바보입니까? 김만배 씨한테 그거 물론 김만배만 아닙니다. 뭐 남욱이 뭐 정영욱인가 뭐 그런 변호사하고 며칠인데 그래도 김만배 씨가 거의 다 찾았죠. 그 사람들에게요, 그 대장동 개발 사건 하나 가지고 무려 8천억 원이라는 돈을 이익을 안겨줄 때 그 공짜로 그래 하겠습니까? 또 법까지 또 자기가 또 무시해 가면서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요 소환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윤석열 정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된 게 왜 됐는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씨 대통령 왜 뽑아줬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불법 부패,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저런 불법 부패, 저거 좀 제대로 좀 조사하라고 윤석열 씨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저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면 취임하고 나서 약 한 2달 반이 지났을 때 여론조사상 24%까지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의 불법 부패,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불법 부패, 이거 제대로 조사하라고 또 뽑아놨는데 소환도 한 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얻은 표가 얼마냐 하면 48.7%입니다. 48.7% 중에요 반토막이 나부른 거예요. 왜? 이 사람 말이지 부정부패 제대로 척결하라고 뽑아놨는데 그걸 못하니까 반토막이 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재명 씨를 제대로 사법 처리하면 최소한도로요 48%까지는 그대로 올라가 봅니다. 그래야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분명하게 저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이재명 씨에 대한 사법 처리를 아주 서둘러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윤석열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지지를 철회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이재명 씨를 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가는 것 같은데 먼저는 좀 한 열흘 됐습니까? 그 이른바 선거법으로 김문기 씨 모른다 한 거는 거짓말한 거다. 또 국토교통부에 또 협박을 받았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이래가지고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래 할 일이 아닙니다. 김문기 씨를 왜 모른다 했느냐? 즉, 이 초과 이 환수를 김문기 씨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인 거 탄론할까 싶어서 모른다 한 거고, 또 국토교통부 협박 문제도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말하자면 이거는 백현동 사건인데 4단계 형질 변경을 해줘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4단계나 해줬으니까 이게 뭔가 뇌물 안 받아먹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모면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래 해준 거는 내 뜻으로 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국토부가 협박한 게 아닙니다. 아님이 지금 드러나서 지금 사법처리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거는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거에 머무른다면 이건 수사관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수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칫하면요 이것은 이재명 씨를 구출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니까 그 본체가 뭐냐면 초과이 환수 안 한 거. 그 다음에 또 백현동 그 4단계나 형질 변경해가지고 집 짓도록 해준 거. 이거는 안 하고 뭐 거짓말 했다 해서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변명했냐면 검찰과 경찰을 총동원해가지고 나를 샅샅이 뒤졌으나 뭐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말 꼬투리 잡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뭐 선거 때 그 뭐 김문기 씨 모른다 캔 거 뭐 국토부 협박 받았다 하는 거 그것도 뭐 협박이나 이런 건 또 뭐 주관적인 평가 아니냐 또 뭐 사람이 또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대한민국 검찰 이제 검찰총장도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국민적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재명 씨가 안고 있는 이 불법과 부패의 본체를 엄중하게 수사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획기적으로 상승되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그래야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장기표 대표의 우국 충정을 저희들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